저 이제 오늘은 쿠팡 플렉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쿠팡 플렉스를 하고 해봤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해보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기회가 돼서 한번 해보게 되었는데요. 어떤 면이 힘들었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낫고 처음에는 또 뭐가 불편하고 뭘 알아두는 게 좋겠다 뭐 그런 것들 사소한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 그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쿠팡 플렉스를 이제 시작하시려면 어플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이제 안드로이드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핸드폰이 이제 안드로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폰도 아마 비슷한 시스템으로 구동이 될 거라 생각해요. 이제 플레이스토어에서 쿠팡 플렉스 또는 플렉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제 쿠팡의 배송 기사의 이모티콘을 닮은 어플이 이제 나올 겁니다. 그 어플을 설치하시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등을 이제 기입하신 후 본인 확인을 통해서 이제 가입을 하시고 나면 이제 배송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은 다 끝나신 겁니다. 이제 쿠팡에서는 배송하시는 분들을 플렉스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제 예전에는 이제 단순히 배송하시던 분들과 꾸준히 이제 배송을 잘 해서 쿠팡 회사 측 입장에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구입하시는 이제 소비자분들이 물건을 받았을 때 기분 좋게 받고 평점을 높게 주는 사람들, 그분들을 이제 플렉서라고 칭하고 있다가 그것이 점차 이제 일반적으로 쿠팡 배송하시는 분들을 일컫는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플을 설치하시면 이제 플렉서로서 준비는 다 끝나신 겁니다. 어플을 통해서 플렉서로 이제 가입을 끝내셨다면 그 다음에 이제 하실 것은 실제로 자신이 언제 일을 하고 싶다라고 업무 배정을 이제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 신청을 일반적인 회사 기준에서는 몇 시에 나와서 몇 시에 일해라 라고 회사에서 지정해 주지만 쿠팡 플렉서에서는 이제 플렉서 분들이 배송하시는 분들이 직접 어느 날짜에 제가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달력에 나와 있는 리스트 중에서 한 이제 업무 내용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그 신청을 다 모아서 이제 쿠팡에서 실제로 배송하실 분들을 골라 확정이라고 그 과정을 통해서 문자를 줍니다. 확정을 받은 분들이 다시 이제 나가겠다라고 확실히 나가겠다고 재확인을 하면 이제 다시 그야말로 이제 제대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본인이 이제 확정받은 문자를 확인한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게 되면 노쇼가 돼서 페널티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업무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업무를 나갔을 때 무엇부터 시작하게 되는지부터 이제 차근차근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쿠팡 플렉스 어플을 통해 자신이 이제 업무를 배정받게 되면 배정받은 그 업무에서 물류를 이제 그 상품을 어디에서 나눠주는지 이제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곳이 바로 쿠팡 캠프가 되는데요. 캠프에 도착을 하면 이제 실제로 업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입구에서 먼저 그 보안 검색이 간단하게 있습니다. 먼저 신분을 확인하고 이름을 확인하고 아마 그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름을 확인한 다음에 신분을 확인하고 이제 앱에서 앱 더보기 마이 QR 코드 확인을 통해서 보면 이제 본인 인증하는 QR 코드를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안 요원한테 한번 보여주시고 확인을 받으신 후에 이제 캠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캠프 안에는 저와 같이 이제 다 실제로 이제 배송하시는 플렉서 분들도 많이 계시고 중간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분류나 기타 다른 일들 하시는 다른 직원분들도 계세요. 그럼 이제 출근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출근 QR 코드를 먼저 찍어야 됩니다. 보통 이제 관리자분들이나 직원분들이 있는 데스크나 간단한 업무 공간 근처에 보면
벽면에 보면 커다랗게 A4 용지보다 조금 큰 사이즈로 QR코드가 이제 붙여져 있습니다. 앱에서 QR코드 확인하는 부분을 통해 이제 그 출근을 확인하는 QR코드를 찍고 나면 이제 업무를 할 수 있는, 실제로 출근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한 그 전산상으로 그렇게 확인한 이후에는 어떤 일을 할지 이제 실제로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번에 처음 했기 때문에 배정 받는 과정을 이제 선배 다른 플렉서분이 옆에서 이제 세세하게 지도를 해주셨는데요. 아마 이제 혼자 하게 되면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헷갈릴 것 같기도 한데, 먼저 그 과정은 제가 배송해야 될 물건들을 싣는 그 한 1인,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배정된 물량을 각각 이제 그 숫자, 세 자리 숫자의 코드로 적혀 그 배정이 됩니다. 그 코드를 어느 그 코드를 제가 각각 배송할 것인지를 이제 한 사람씩 나누게 되는데요. 그거를 이러한 종이에 숫자를 이제 마킹해서 이제 관리자분들이 여기다가 본인이 직접 저의 이제 실제로 배송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이름을 다 적으시고 명부에 기입하신 다음에 이 카트에 있는 실린 물건들이 배송이 될 수 있다 아니다를 스스로 판단하실 겁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 적혀있는 제 경우에는 214번이었는데요. 214번 카트에 있는 물건들이 이제 제가 배송하게 될 물건들입니다. 이제 그 다른 후기나 보면 분류 작업까지 플렉서 분들이 하신다고 들은 것도 같은데, 제가 갔던 부산 캠프의 경우에는 분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따로 있고요. 플렉서 분들이 잠시 그 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분류 작업이 끝난 물품을 카트에서 이제 자차로 싣는 과정까지부터가 이제 일을 시작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기한테 배정받은 카트에서 카트를 가지고 차로 가져옵니다. 저 이제 카트를 가져와서 자기 자차 앞에 이제 물건을 준비를 하고, 이제 배정받은 상품, 쿠팡에서는 상품을 이제 배송할 때 기프트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실제로 배송을 나가기 전까지 준비해야 될 자신이 이제 배정받은 상품, 기프트들을 준비하는 과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총 3가지 준비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로 송장에 보면 나와 있는 숫자의 뒤에 있는 알파벳 A, B, C, D, E의 5그룹을 통해 상품을 5그룹으로 분류를 해야 합니다. 이 5그룹은 실제로 업무를 배송할 때 동선에 따라서 어떠한 순서로 그 상품이 배송되게 될 것인지를 컴퓨터가 기본적으로 자동적으로 산출해서 그룹화 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그 A, B, C, D 5 코드를 참고로 하여 바닥에 자차 뒤에 트렁크 근처에 이제 바닥에 상품들을 하나하나 확인할, 이름과 상품 송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늘어 놓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앱의 바코드를 읽는 기능을 불러와 송장에 있는 바코드를 읽혀야 됩니다. 이 과정은 자신이 이제 플렉서 분들이 이 상품을 실제로 배송하는 과정을 하겠다라는 것을 전산적으로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해야만 이제 앱의 지도 부분에서 어느 부분에 누구에게 배송할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목록이 뜨게 됩니다. 이제 송장에 보면 왼쪽에 바코드가 하나 있고 오른쪽에 바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바코드를 이제 바코드 리더 기능을 켜고 확인을 하면 이제 앱에서 자신에게 이제 스캔이 완료됐다 뜨면서 자신이 배송할 물건으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자신에게 배정받은 모든 상품들을 다 이제 바코드를 읽힌 이후에 전산 작업이 그렇게 완료되고 나면 이제 실제로 차에 실어야 됩니다. 근데 싣는 순서가 중요한 게, 저의 경우에는 이제 자가용이었는데 자가용이 실제로 다 넣고 보니 조수석 위까지 꽉 찰 정도로 빡빡하게 들어왔습니다. 아마 박스여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넣는 순서가 잘못되면 하나를 잘못 놓았을 때 그것을 찾는 게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제 저에게 배정되었던 선배분이 그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노하우를 다 꼼꼼하게 체크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실수를 별로 안 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지도에서 앱을 보면 A, B, C, D, E 그룹으로 기본적으로 나눠져 있지만 그걸 참고로 해서 지도를 보면서 어디 순서대로 배송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전체적인 순서를 한번 짜시고 그 순서에 따라서 그 이름을 확인하고 차례대로 차에 실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순서가 역순으로 해야 돼요. 마지막에 배송하실 분들을 제일 먼저 실어야 됩니다. 먼저 싣는 그 부분은 조수석에 실어야 돼요. 조수석에 이제 실어진 물건들이 가장 마지막에 내려지는 물건입니다. 그게 실제로 배송을 가시게 되면 조수석이나 운전석을 문을 열기가 곤란하거나 확인하기 불편한 상황이 참 많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트렁크를 열기가 가장 편합니다. 때문에 트렁크에는 가장 먼저 내릴 수 있는 짐들을 다 실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도를 보면서 이러이러한 순서로 가겠다라고 짰으면 그것을 역순으로 마지막에 짐부터 조수석으로 넣고 그 다음에 후열 2열에 있는 자리에 넣고 그 다음에 트렁크에 싣고 그렇게 차례대로 순서대로 이름까지 확인해서 이제 실으시면 실제 배송을 하기 위한 마지막 준비는 끝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배송 업무를 시작하기에 앞서 플렉스 앱에서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 기능 중에 어떠한 부분을 실제로 사용하게 되는지 한번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어느 앱에는 어느 쿠팡 이제 캠프에서 자신이 물건을 받는지 이제 그 캠프를 확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배정받은 기프트를 등록하고 나면 누구누구에게 배송하게 되는지 지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통해서 그 누구 배송 물건들의 주인들을 이제 다 확인할 수도 있지만 또한 목록을 통해서 몇 개를 배송했고 몇 개를 더 배송이 되는지를 숫자적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앱에는 오늘 근무를 지금 당일 하고 있는 것과 함께 다음에 어느 날짜에 근무를 할 것인지를 달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실제로 업무를 하고 나면 달력에 업무 완료와 함께 그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달력을 통해서 이날 언제 했고 안 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매번 이제 실시간적으로 실제로 업무가 이제 배정되기 직전까지는 금액이 이제 단가가 다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천이나 그런 이제 기상적 문제가 있을 때 그 쿠팡에서 알림이 와서 그 당일 단가가 이제 인상되었다라는 문자가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런 문자를 받은 다음에 그 전까지는 업무를 할 마음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그런 안내를 통해서 업무를 하고 싶게 된다면 이제 추가로 신청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더 보기 기능이라고 마지막 5번째 탭에 보면 자신이 이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QR 코드가 있고 그리고 이 자신이 이제 배송을 통해서 상품을 받으신 이제 고객분들이 남긴 평점 등을 통해 자신의 업무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평점이 5점 만점으로 표시되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은 실제로 배송 업무를 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어떠한 부분이 힘들었고 어떠한 부분이 좀 부족했으며 어떠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 뭐 그런 정도의 이야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새벽 배송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새벽 배송의 장점은 도로에 차들이 좀 적은 편이기 때문에 운행하는 부분이 되게 편합니다. 차 막히는 것도 좀 거의 없고 사람들도 이제 많이 안 다니기 때문에 운행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막힌다라는 느낌은 거의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많이 자기 주거지 근처에서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했던 부분과 같은 배송적설 아파트가 배정되었을 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심야 배송으로 아파트에 배송을 하게 되면 이미 주차 공간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주차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플렉서 분들이 이제 주차를 하실 만한 장소를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배정받은 곳 또한 아파트였는데요. 한 번 들어가면 차를 돌릴 여건이 전혀 되지 않아서 한 번 들어가면 후진으로 나와야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후진 운전에 자신이 없는 플렉서 또는 플렉서를 해보고 싶은 분들은 아파트에서의 배송이 배정되었을 때 미리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업무를 할 때는 우천이었던 상황이라서 이제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저도 혹시나 싶어서 우산을 챙기긴 했으나 우산을 실제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나 작게 움직이고 빨리 움직이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산을 하나 펼치고 챙기고 하는 것도 번거롭고 택배박스를 들고 있는 그 와중에 우산을 들고 자신을 비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름이지만 제가 이제 저처럼 아마 긴팔 상의나 이제 방수가 되는 그러한 상의를 따로 챙겨 가시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우의 같은 거나 그런 것을 챙겨 가시거나 낫고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벽에 보면 저와 같이 이제 배송을 하시는 다른 분들이 혹시나 계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편물을 배송하시는 분이 한번 앞에 이제 같이 가는 바람에 그 트럭이 저하고 이제 주차 공간 때문에 계속 마주치다가 이제 약간 지연된 경우가 있었는데 이미 공간상에서 약간 더 이상 이제 차가 들어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주차 공간이 협소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미리 고려한다면 이미 그 아파트에 약간 배정이 됐다면 마음적으로 각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파트에서 배송할 때 저한테 이제 안내를 해주셨던 선배분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제가 실제로 배송해 보니까 또 이제 또 느껴졌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있는데 주의할 사항이 아파트의 동을 잘 확인해야 됩니다. 아파트는 생긴 게 다 비슷하기 때문에 지도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지금 이 지점에 있기 때문에 이거 맞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가면 지도에 있는 위치하고 살짝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제 동에 들어가기 직전에 어느 몇 동인지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다시 체크하고 확인하셔야 되고 또 이제 실제로 배송할 때 제일 중요한 점은 같은 사람에게 배송되는 물건이 몇 개인지를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한번 실수를 하게 되면 올라가서 배송을 한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다시 배송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송을 한 이후에는 아파트나 이제 빌라 등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런 건물에 있어서는 호수가 이제 있을 건데 호수가 나와 있는 사진을 찍어서 업무 배송 완료했다라는 그 칸에 사진을 첨부하셔야 됩니다. 이 배송 완료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시면 배송이 실제로 했다는 것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합니다. 사진을 꼭 찍으셔야 되고 사진을 못 찍으시면 다시 올라가서 또 찍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습관적으로 사진을 찍어 놓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되고 근데 또 하나 이제 생각하셔야 될 분들은 처음에 이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처럼 사진을 이제 업로드하고 배송 완료를 하는 부분을 한 번에 하려는 생각을 갖게 되면 이 집의 방문의 사진으로 보게 되면 그 문과의 박스의 모습들이 몇 호가 몇 호인지 사진을 해야 하거나 매번 그렇게 확인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기기 때문에 배송 완료 때 첨부하는 사진이 다른 집 사진이 들어가는 실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번거롭더라도 시간이 조금은 소모된다 하더라도 그 배송 직후에 사진을 찍은 직후에 바로 앱에서 배송 완료를 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또한 이렇게 그때 바로 등록을 해야 쿠팡 본사에서 이 플렉서 분들이 실제로 업무를 어떠한 진행 과정으로 하고 있다, 어떤 속도로 하고 있다라는 가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만일 이제 선배분이 저한테 말씀하셨던 거는 제가 배정된 시간이
새벽 2시 반부터 오전 7시까지였는데 6시 반까지 배송이 안 된 물품이 있으면 헬퍼가 붙게 된다고 하셨어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 물건에 대해서는 이제 노동의 이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이제 시간은 허비하고 낭비하고 그때 금액은 금액대로 모자라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그러한 이제 업무가 어느 정도로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의 진행 상황으로 진행이 배송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은 알 수 있지만 그것을 배송 완료를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쿠팡에서는 본사에서는 이제 관리자분들께서는 그것을 인지를 하실 수가 없어요. 때문에 나는 실제로 배송을 거의 다 끝내가는 와중이지만 사진을 올려가지고 첨부하는 걸 한 번에 하려고 미뤘다면 그 전산상에서는 배송이 하나도 되지 않다고 인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배송 관리자분들께서는 이제 도와주는 헬퍼를 배정을 시켜버릴 수도 있는 그런 경우인 겁니다. 때문에 제가 실제로 일을 하면서 배송을 했는데도 헬퍼가 붙게 되어 이제 저의 노동의 대가가 다른 분께 가는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도 중간중간에 이제 업무가 약간은 지연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진을 올리고 첨부하고 이제 배송 완료를 체크하시는 과정을 빼먹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셔야 될 부분들은 배송을 할 때 보면 실제로 이제 플렉서분들도 실제로는 따로 이제 어느 쇼핑몰이나 물건들 구매하셨던 경험이 있으실 건데 구매할 때 보면 있는 어디 놓아주세요, 어떻게 놓아주세요, 배송 시 요청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플렉서분들은 배송 시 요청, 고객분들이 이제 기입하여 놓으신 요청 사항들을 보고 그 요청 사항에 맞게 그 위치에 요구사항에 맞게 이제 배송을 하셔야 됩니다. 아파트라고 돼 있지만 경비실 맡겨달라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아파트이기 때문에 문 앞에 놓아주세요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주택이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어디 다른 장소에 놓아주세요. 이제 어디 우체통에 놓아주세요. 뭐 그런 등 다른 이제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체크하고 어디 배송하실지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앱에서 이제 지도에 보면 어느 고객을 배송하겠다라고 이제 확인을 누르게 되면 그 부분의 이름의 마지막 부분에 열쇠 모양의 아이콘이 하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빌라나 이제 원룸 등에서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도어락을 열기 위한 비밀번호가 기입된 경우가 바로 그 경우입니다. 이제 다주택 경우나 이제 다세대 주택이나 그런 곳에 이제 배송을 가게 되면 입구에 이제 도어락이 있는데 그 도어락 비밀번호가 뭔지 몰라서 고객에게 전화를 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러한 번거로움이나 불편을 이제 고객분에게 끼치되면 이제 배송하시는 플렉서분의 평점에 약간 악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고객분들이 기입해 놓은 그런 비밀번호나 이제 그런 주의사항들을 잘 확인하시고 배송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라 등이 오늘 제가 이번에 배송했을 때는 아파트가 대부분이었고 이제 약간의 주택과 약간의 빌라가 있었기 때문에 크나큰 어려움은 없었는데요. 대부분 아파트에서 이제 주문하신 고객분들은 문 앞에 놓아달라는 부분이 대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빌라 같은 경우에서 제가 오늘 특별한 경우는 빌라의 외부 화장실에 뭐 안쪽에 놓아달라 뭐 그런 경우 있거나 건물 앞에 놓아달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요구사항에서 건물 앞에 놓아달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보니까 너무 노출된 공간이라서 이 상품이 분실되지 않을까 걱정은 되지만 요구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요구사항대로 문제가 없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요구사항대로 이제 물건을 배송해 놓고 지금 이제 마지막 배송 확인 사진을 찍으신 다음에 배송 확인을 꼭 하시고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쿠팡 플렉스 배송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플렉스를 통해서 쿠팡 배송을 해보면서 이것을
안 해본 분들에게 한 번쯤은 해볼 만하다라고 추천하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을 매일 반복하게 된다면 일단 생체 리듬적으로 새벽에 일을 나가서 아침에 해가 뜨기 전으로 이제 마치게 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많은 무리가 있을 수 있어서 매일마다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배송하는 지역을 확인하고 지정해 가지고 어디에 배송된 부분 배속된 부분을 일을 하게 된다는 그런 한정적인 공간에 대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하는 것이 두렵다, 너무 안 될 것 같다, 모르겠다, 모른 척 하는 것이 무섭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한 번쯤 도전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 안 되면 쿠팡에서 이제 도와주실 분들을 붙여주시기도 하니까 물론 이제 자신의 대가는 조금 깎이게 된다 하더라도 제가 이것을 못하게 속도가 나지 않고 일 배송이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받는다거나 이게 문제가 크게 된다거나 그런 일은 없고 시스템적으로 보안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자신이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한 번쯤 도전해보고 경험해보는 것이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번 플렉스를 한번 해보는 경험을 이제 나눠봤고요. 다음에 또 다른 경험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